일반적으로는 가려움이 생기면 로션이나 연고를 바르시죠. 그런데 저 같은 연구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려움이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깊은 곳에서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전국의 여러 연구소와 건강센터를 다니며 가려움과 만성질환의 상관관계를 연구해 왔습니다. 제 이름은 이서연입니다. 연구 현장에서 만난 수백 명의 분들 중에는 단순히 건조해서 가렵다고 생각하다가 결국 간 질환, 신장 질환, 심지어 폐 질환까지 진행된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손바닥, 등 윗부분, 그리고 정강이와 발목 이 세 군데는 우리 몸의 주요 장기들이 위험 신호를 보낼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부위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놓치고 계셨고 그 결과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가장 놀랐던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려움을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였어요. 그냥 긁으면 되지, 연고 바르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특정 부위가 2주 이상 지속적으로 가렵다면 그건 피부의 문제가 아니라 간이나 폐, 심장, 신장이 보내는 SOS 신호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제 지인 중 한 분인 55세 정은지님은 손바닥이 계속 가려워서 피부과에 다니며 연고만 발랐습니다.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제가 간 기능 검사를 권유했을 때는 이미 신장 수치까지 나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초기여서 관리가 가능했지만 조금만 더 늦었다면 정말 위험할 뻔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려움이 어느 부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몸의 어떤 장기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이 정보를 알고 계시면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르고 지나치면 손 쓸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보통 가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제 지인 67세 김영수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몇 달 동안 손바닥이 너무 가려워서 밤잠을 설치셨습니다. 처음에는 겨울철 건조한 날씨 탓이라 생각하고 약국에서 보습제를 사다가 열심히 발랐죠. 하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손바닥이 불타는 듯 가려워서 긁고 또 긁으셨고 결국 상처투성이가 되셨어요. 그럼에도 67세 김영수님은 단순 피부 문제라고 여기셨습니다. 보습제를 더 비싼 걸로 바꿔보기도 하고 민간요법으로 알로에도 발라보셨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저는 우연히 이분의 손을 보게 됐는데 그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손바닥 가려움은 간 기능 이상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결국 제가 검사를 받으시도록 권유했고 놀랍게도 간 기능 수치가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 있었습니다. 다행히 초기 단계라 식습관 조절과 약물 치료로 관리가 가능했죠. 67세 김영수님은 그때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방치하지 않았을 텐데 단순히 건조한 피부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다고요. 이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만난 분들 중 상당수가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가려움을 가볍게 여기다가 중요한 질환을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고 어떤 부위의 가려움이 어떤 장기와 연결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되고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하는 채널입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뒤에 나올 3가지 위험 부위와 5가지 예방 습관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쌓아온 건강관리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67세 김영수님처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회복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치명적인 가려움 신호를 보내는 부위 3가지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영상의 핵심이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위는 손바닥과 발바닥입니다. 이 부위가 지속적으로 가렵다면 간 기능 저하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손발 가려움을 그냥 건조함이나 피부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간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독소를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간 기능이 떨어지면 담즙산이라는 물질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이게 됩니다. 이 담즙산이 피부 신경을 자극하면서 손바닥과 발바닥에 극심한 가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밤에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고 긁어도 시원하지 않은 게 특징입니다. 여러 국제간 질환 연구 보고서를 보면 간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상당수가 손발 가려움을 첫 증상으로 경험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대한간학회 조사 결과 간경화 환자의 60% 이상이 손발 가려움을 호소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만큼 손발 가려움과 간 건강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제가 연구 현장에서 만난 52세 이상훈 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손바닥과 발바닥 가려움을 거의 1년 가까이 무시하셨어요. 처음에는 피부과에서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받아 발랐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증상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밤마다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가려워서 손발을 긁다가 상처가 나기도 했죠. 결국 제가 권유해서 종합검진을 받았을 때는 이미 간경화 초기 단계까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52세 이상훈님은 평소 술을 자주 드셨고 기름진 음식을 즐겨 드셨어요. 그런 생활 습관이 간에 계속 부담을 줬고 결국 간이 손발 가려움이라는 신호로 경고를 보냈던 겁니다. 다행히 조기 발견이라 지금은 술을 완전히 끊고 식단을 조절하며 회복 중이십니다.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손바닥이나 발바닥 가려움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간 기능 검사를 받아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혈액 검사로 간 수치를 확인하는 건 간단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 가능하지만 늦어지면 간경화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특히 평소 술을 자주 드시거나 기름진 음식을 즐겨 드시는 분, 진통제나 소염제를 자주 복용하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간에 부담을 주거든요.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만큼 증상이 늦게 나타나는데 손발 가려움은 그나마 초기에 나타나는 신호 중 하나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밤마다 손발이 가려워서 잠 설치신 적 있으셨나요? 그냥 건조함 때문이라고 넘기지 마시고 한 번쯤은 간 건강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발 가려움은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간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위는 등 상부, 그러니까 어깨와 날개뼈 사이 부분입니다. 이 부위가 자꾸 가렵다면 폐나 심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위 가려움을 그냥 등을 잘 못 씻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데 실은 우리 몸 내부 장기가 보내는 신호일 수 있어요. 등 윗부분은 폐와 심장이 위치한 곳과 가까운 부위입니다. 폐에 염증이 생기거나 심장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그 부위 신경이 자극되면서 가려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 후에 등이 더 가렵다면 심장 문제일 가능성이 있고 누워있을 때 더 가렵다면 폐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의 한 대학 연구팀이 원인 불명의 등 가려움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정밀 검사를 진행했는데 놀랍게도 그중 20% 이상에게서 폐 질환이나 심장 질환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고요. 등 가려움을 단순히 피부염이나 알레르기로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46세 박은정 님도 처음에는 등이 가려워서 피부과에 가셨습니다. 피부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연고를 발랐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가려움은 심해졌고 가끔 숨쉬기가 답답하다는 느낌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폐 검사를 권유했고 정밀 검사 결과
초기 폐 질환이 확인됐습니다. 46세 박은정님은 평소 담배는 피우지 않으셨지만 직장에서 간접 흡연에 자주 노출되셨고 미세먼지가 심한 환경에서 일하셨어요. 그런 환경이 폐에 계속 부담을 줬고 폐가 등 가려움이라는 신호로 경고를 보냈던 겁니다. 다행히 초기 발견으로 환경을 바꾸고 관리하면서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등 가려움이 지속될 때는 가려움이 언제 더 심해지는지를 잘 관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운동하거나 계단을 오를 때 등이 더 가렵고 가슴이 답답하다면 심장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어요. 반대로 밤에 누워있을 때 더 가렵고 기침이 자주 난다면 폐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증상들을 메모해 두셨다가 검사 받으실 때 의료진에게 말씀드리면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흡연을 하시거나 과거에 하셨던 분, 미세먼지나 화학물질에 자주 노출되시는 분, 과음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폐와 심장 건강에 더욱 신경 쓰셔야 합니다. 폐와 심장은 생명과 직결된 장기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상 신호가 느껴지면 즉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등을 자주 긁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혹시 등이 가려워서 벽에 등을 비비거나 손이 닿지 않아 답답해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게 단순히 등을 잘 못 씻어서가 아니라 폐나 심장에서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부위는 정강이와 발목입니다. 이 부위가 지속적으로 가렵다면 신장 기능 저하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 가려움을 그냥 나이가 들어서 피부가 건조해진 거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어요. 신장은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걸러내고 소변으로 배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이게 됩니다. 이 노폐물들이 피부로 쌓이면서 정강이와 발목 부위에 극심한 가려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밤에 더 심해지고 긁으면 피부가 쉽게 상처가 나는 게 특징입니다. 대한신장학회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투석 치료를 받는 신장질환 환자들의 절반 이상이 수년 전부터 다리 가려움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 당시에는 단순 건조증이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갔다고 해요. 조기에 발견했다면 투석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신호를 놓친 거죠. 제가 상담했던 36세 최선우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강이와 발목이 너무 가려워서 고생하셨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건조증이라고 생각하고 보습제를 열심히 발랐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려움은 점점 심해졌고 긁다 보니 상처가 나서 진물이 나기도 했어요. 결국 제가 신장 검사를 권유했고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크게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36세 최선우님은 평소 진통제와 소염제를 자주 복용하셨고 고혈압도 있으셨는데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것들이 모두 신장에 부담을 주면서 신장 기능을 떨어뜨렸던 겁니다. 다행히 지금은 약물 치료와 식이 조절로 관리하고 계시지만 조금만 더 늦었다면 투석 치료까지 갈 뻔했습니다.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강이나 발목 가려움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소변 검사와 신장 검사를 받아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소변 검사로 단백뇨나 혈뇨가 나오는지 확인하고 혈액 검사로 크레아티닌 수치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식단 조절과 약물 치료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진통제나 소염제를 자주 드시는 분,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으신 분, 가족 중에 신장 질환 병력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신장 기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들이거든요. 신장은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다리 가려움 때문에 잠 설치신 적 있으신가요? 보습제를 아무리 발라도 나아지지 않는 다리 가려움이 있으신가요?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한 번쯤은 신장 건강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강이와 발목 가려움은 단순한 피부 건조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손발, 등, 다리 이 세 부위의 가려움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단순히 피부 문제로만 치부하고 넘어가면 치명적인 질환을 놓칠 수 있어요.
이제 이 신호들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을지 확장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습관은 가려움 일기 쓰기입니다. 이게 정말 간단해 보이지만 진단에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됩니다. 언제, 어느 부위가 얼마나 가려운지를 매일 기록하시는 거예요. 스마트폰 메모장에 간단하게라도 적어두시면 됩니다. 오전에 손바닥이 가렵다, 저녁에 등이 가렵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기록을 해두시면 나중에 검사받으러 가실 때 의료진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려움의 패턴이 보이거든요. 식사 후에 심해지는지, 운동 후에 심해지는지, 밤에 심해지는지, 이런 패턴들이 모두 진단에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식사 후에 가려움이 심해진다면 간이나 소화기 문제일 가능성이 있고, 운동 후에 심해진다면 심장 문제일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3주 이상 가려움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원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시적인 가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3주 이상 계속된다면 그건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땐 기록해둔 일기를 가지고 검사를 받으러 가시면 됩니다. 실천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하루에 딱 2번만 기록하시면 됩니다. 오늘 어느 부위가 가려웠는지, 언제 가려웠는지, 얼마나 심했는지를 1분만 투자해서 적어두시는 거예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증상을 기록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귀찮다고 생각하시는데 막상 해보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나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습관은 수분 섭취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간과 신장의 해독 기능이 크게 떨어지거든요. 간은 독소를 걸러내고 신장은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이 두 가지 모두 충분한 수분이 있어야 제대로 작동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담즙산이나 노폐물이 피부로 쌓이면서 가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독소 배출이 원활해지면서 가려움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면 오히려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물은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한 번에 200ml 정도씩 하루에 8번에서 10번 나눠서 마시는 게 이상적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루 2리터 정도를 자연스럽게 마실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면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식사 전후로 한 컵씩, 간식 시간에 한 컵, 자기 전에 한 컵 이런 식으로 루틴을 만드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마셔야 하지만 일주일만 하시면 습관이 됩니다. 물병을 항상 가까이 두시고 눈에 보이는 곳에 두시면 자연스럽게 물을 자주 마시게 됩니다. 오늘 물 몇 잔 드셨나요? 생각해 보시면 하루에 물을 충분히 마시지 못하는 날이 많으실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물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가려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습관은 충분한 수면입니다. 특히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중요합니다. 이 시간은 간이 해독 작용을 하는 황금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에 깊은 잠을 자야 간이 제대로 회복되고 독소를 배출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밤늦게까지 TV를 보시거나 스마트폰을 하시면서 새벽에 주무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간 건강에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새벽에 자는 습관이 계속되면 간 회복이 제대로 안 되고 결국 간 기능이 떨어지면서 손발 가려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수면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면역력도 떨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합니다. 이 코르티솔이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면서 전반적인 장기 기능이 저하되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수면은 단순히 피로 회복뿐만 아니라 장기 건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면 취침 시간을 조금씩 앞당기는 겁니다. 지금 새벽 1시에 주무신다면 15분씩 앞당겨서 12시 45분에 자고 다음 주에는 12시 30분에 자는 식으로 점진적으로 조정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시간을 크게 바꾸면 적응이 어렵지만 조금씩 바꾸면 몸이 자연스럽게 적응합니다.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거든요. 대신 따뜻한 물로 샤워하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보통 몇 시에 주무시나요? 밤 11시 이전에 주무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실까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취침 시간을 앞당기시면 간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실 겁니다. 네 번째 습관은 맨발 걷기와 가벼운 운동입니다. 맨발로 걷는 게 왜 좋냐면 발바닥에는 우리 몸 전체와 연결된 반사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발바닥을 자극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각 장기의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특히 간, 신장, 심장과 연결된 반사구를 자극하면 해당 장기의 기능이 좋아져요. 맨발 걷기는 실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집안이나 마당에서 하루 10분만 맨발로 걸어보세요. 처음에는 발바닥이 시리거나 불편할 수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적응되고 오히려 시원하고 상쾌한 느낌이 듭니다. 발바닥이 자극되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걸 직접 느낄 수 있어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무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관절이 약하신 분들이나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상처가 나면 안 되니까 부드러운 바닥에서 짧게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가벼운 운동도 중요합니다. 걷기, 스트레칭, 요가 같은 가벼운 운동이 혈액순환을 돕고 장기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특히 아침 햇볕을 받으며 30분 정도 걷는 게 가장 좋아요. 햇볕은 비타민 D를 만들어주고 걷기는 전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집안에서 10분 맨발 걷기, 그리고 하루 30분 가볍게 산책하기, 이 두 가지만 실천하셔도 충분합니다. 거창하게 헬스장 갈 필요 없어요. 집 앞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를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최근에 맨발로 걸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은 신발을 벗을 기회가 거의 없죠. 오늘부터 집에 오시면 신발을 벗고 10분만 맨발로 걸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가려움 증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간, 폐, 심장, 신장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녹색 채소, 견과류가 장기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오메가3는 혈액을 맑게 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어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생선을 드시면 좋습니다. 녹색 채소는 간 해독을 돕고 견과류는 심장과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술, 과한 카페인, 가공식품은 우리 몸에 독소 부담을 줍니다. 술은 간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고 카페인은 과하면 신장에 부담을 줘요. 가공식품은 각종 첨가물과 나트륨이 많아서 심장과 신장에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장기 건강이 크게 좋아집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갑자기 식단을 완전히 바꾸려고 하면 실패하기 쉽다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꿔나가는 게 중요해요. 이번 주는 술을 하루 줄이기, 다음 주는 생선 한 번 더 먹기, 그 다음 주는 녹색 채소 늘리기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일 아침 식탁에 녹색 채소 한 가지씩은 꼭 올리세요.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뭐든 좋습니다. 간식으로는 과자 대신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드세요. 저녁 식사에는 일주일에 2번 정도 생선 요리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오늘 식탁에는 어떤 반찬이 올라왔나요? 생각해 보시면 기름진 음식이나 가공식품이 많지 않으셨나요? 내일부터는 녹색 채소 한 가지만 더 추가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간과 신장이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이렇게 5가지 습관을 실천하시면 가려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가려움 일기 쓰기, 수분 섭취, 충분한 수면, 맨발 걷기, 건강한 식습관 이 5가지를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려움이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간, 폐, 심장,
신장의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잘못된 상식은 가려움은 그냥 건조해서 생긴다. 보습제 바르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관리는 가려움이 어느 부위에서 생기는지, 언제 생기는지, 얼마나 지속되는지를 기록하고 조기 진단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특히 손바닥과 발바닥 가려움은 간 기능 저하와 연결됩니다. 등 윗부분 가려움은 폐와 심장 문제일 수 있고요. 정강이와 발목 가려움은 신장 기능 저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부위의 가려움을 절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만약 이런 신호들을 방치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손발 가려움을 무시하면 간 기능이 계속 악화되면서 간경화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등 가려움을 무시하면 폐 질환이나 심장 질환이 악화되어 호흡 곤란이나 심장마비까지 갈 수 있어요. 다리 가려움을 무시하면 신장 기능이 완전히 망가져서 평생 투석 치료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때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기에 발견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면 간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술을 줄이고 건강한 식단으로 바꾸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간은 스스로 재생됩니다. 폐와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금연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면 폐와 심장 기능이 좋아집니다. 신장도 초기에 발견하면 식단 조절과 약물 치료로 충분히 관리 가능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분들 중에서 조기에 발견하고 생활 습관을 바꾼 분들은 대부분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손발 가려움으로 간 문제를 발견한 52세 이상우님은 술을 완전히 끊고 식단을 바꾸면서 지금은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등 가려움으로 폐 문제를 발견한 46세 박은정님은 환경을 바꾸고 꾸준히 관리하면서 폐 기능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렇게 조기 발견과 생활 습관 개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실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가려움 일기 시작하기입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 메모장을 켜시고 오늘 날짜를 적으세요. 그리고 오늘 어느 부위가 가려웠는지, 언제 가려웠는지를 간단하게 적어보세요. 아침에 손바닥이 가려웠다. 저녁에 등이 가려웠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만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2주 정도만 기록하시면 패턴이 보입니다. 그 패턴을 가지고 검사를 받으러 가시면 정확한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려움 일기와 함께 오늘 배운 5가지 습관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물 자주 마시기, 밤 11시 전에 자기, 맨발로 10분 걷기, 녹색 채소 1가지 더 먹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거창한 건강관리가 아니라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소변 색깔로 알 수 있는 5가지 위험 신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변 색깔만 봐도 간, 신장, 방광의 상태를 알 수 있거든요. 이것만 알아도 건강관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 다음 영상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부위가 자주 가려우신가요? 손발인가요? 등인가요? 아니면 다리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신호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합니다.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오늘부터 관심 있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